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가 와이드 플래닛 주식회사의 윤상진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저희 대표님이 여기 보시면 플랫폼 노믹스라는 책을 쓴 저자분이시고요.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책이 보니까 스마트 소셜 시대 어떻게 창업하실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책은 아니네요.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룹폰 스토리,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파워블로그 만들기, 소셜 커머스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 소셜 시대에 어떻게 창업할 것인가, 최근에 플랫폼 노믹스까지 해가지고 총 몇 권의 저서죠? 지금까지 총 6권 책을 썼습니다. 아, 공통적으로 온라인 그쪽 책을 많이 쓰셨네요. 네. 그죠? 그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고,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네. 저는 모두홈도어라고 하는 현관증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와이드 플래닛 주식회사의 윤상진 대표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저는 깜냥이의 웹2.0 이야기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었고요. 그 이후에 책들을 좀 여러 번 쓰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하는 거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5년 정도는 현관증권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 현관 중공업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현관을 준공하는 현관 중문이에요. 네. 현관 중문이요? 네. 그, 그래서 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예. 현관과 거실 사이에 중문을 하나 세우는 그런 건데, 그걸 온라인으로 판매를 제가 한 6년쯤 된 것 같아요, 벌써. 예, 6년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만 해도 그 인테리어 시공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아, 예. 예, 거의 초창기 때 현관중문 사업을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아, 초기 시작하셔가지고 좀 재미 좀 보셨겠는데. 아, 예, 그렇죠. 예. 예. 초기에 제가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런 예. 컨셉으로 해가지고 예, 온라인 특히 네이버 쇼핑 쪽에서 판매를 했는데, 예. 그때만 해도 뭐 하루에 20개씩 판매하고 네, 거의 전화기를 들었다가 전화기를 놓는 순간 또 전화가 오고 뭐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호황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기 진입하셔가지고 네. 성공한 케이스이신데, 그전에는 책을 많이 내셨단 말이에요. 네. 플랫폼 노믹스라는 최근의 책까지 해서, 대표님 그러시면은 원래 그 책을 쓰시면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하신 취지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사실 사회 초년기 때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네. 네,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는 진짜 망했죠.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이제 망했는데,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네. 뭔가 내가 수익 모델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갈까. 근데 그냥 창업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찰나에 제가 블로그를 이제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글 쓰는 거에 관심이 많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책을 써서 책이 나오니까 강의 요청도 많아지고 클리언 요청도 많아지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제는 사업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아이템을, 원래 이 아이템은 관심 분야였어요? SNS. 네. 제가 원래 운영했던 블로그가 네. 깜냥이의 웹2.0 이야기라고 하는 블로그였어요. 네. 예전에 인터넷을 오래 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웹 2.0도 네. 굉장히 큰 열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SNS나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네. 제가 웹 2.0에 관심이 많았고, 네. 또 제가 하는 일이 IT 쪽 사업 기획하고 서비스 기획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IT 쪽으로 이제 계속 관심이 많았고 그쪽으로 인사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관련된 글들을 블로그에 많이 올렸었고, 네.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게 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제 첫 책이
소셜 웹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SNS가 막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예, 예. 2009년에 이게 책이 나왔으니까 예.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걸로 치면은 뭐 2008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아이폰이 2009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SNS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SNS 열풍이 불기 전에 이제 그 소셜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아,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SNS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관련된 강의라든지 칼럼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괜찮게 사업을 했었고 예.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또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죠, 그죠. 그때 한참 또 나왔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그죠. 저도 이제 1인 기업으로서 네. 그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 그렇게 진행하시고, 이 책이 지금 플랫폼 노믹스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좀 너무 크게 질문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플랫폼 쪽에 좀 전문 지식이 많고 인사이트가 있으시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쿠팡, 그것도 다 플랫폼들이잖아요. 네. 그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IT 쪽에서? IT요? 예. 저는 제 관심 분야가 이커머스 쇼핑몰이랑 유튜버 쪽이라서 네. 그쪽을 보는데 전체적인 이슈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마 챗 GPT. 아, 맞아요. 챗GPT. 예. 예. 그 제가 이제 그 챗 GPT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야 이게 네이버 지식에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네이버 지식인은 내가 궁금한 거를 올려놓고 누군가가 답변해주길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챗 GPT는 그냥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딱 나와요. 근데 그 답변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너무 잘 나와요. 예. 네. 근데 이제 물론 단점은 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차원이 높은 차원이나 좀 획기적인 거 네.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정도의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야, 이 네이버가 이제 큰일 났다. 그렇죠. 맞아. 이 검색 쪽에서는 네이버가 큰일 났다는 생각도 들고 네. 벌써부터 지금 챗 GPT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올리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지금. 근데 지금 주의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 네이버에서도 그걸 걸러내려고 또 예. 알고리즘을 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챗 GPT에서 나오는 결과를 그대로 이제 네이버 뭐 블로그 이런 쪽에다 올리다가 이제 네이버에서 흔히 얘기하는 저품질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의하게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어떤 검색 포탈이라는 곳과 이 챗 GPT라는 곳이 뭔가 지금 약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챗 GPT를 모방해서 비슷한 거를 내놨다가 지금 뭐 망신을 당했다고 얘기를 제가 뉴스를 봤어요. 검색 결과가 그 질문했을 때 답변이 너무 좀 이상한 답변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챗 GPT가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플랫폼 생태계를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사실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들은 앞으로 조금 힘겨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쓰고 있고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업무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자체가 지금 단기간에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요즘에 카카오 그룹 자체가 예. 너무 이 다방면으로 그냥 사업들을 넓히는 것 같아서 그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인 것 같고 문어발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옛날 그
뭐 재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이 하는 거 방식을 너무 따라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 좋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카카오톡 자체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제일 처음에 네. 샀을 때 네. 제일 처음에 까는 게 뭐냐면 사실 카카오톡이거든요. 그죠. 이제 소통을 네. 많이 하려고. 누구나 깔더라고요. 그냥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카카오톡 기본으로 깔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자 메시지 대신 대용으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아직까지는 뭐 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그죠, 그죠. 요즘에 분기로 했을 때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좀 듣긴 했어요. 물론 누적 적자는 엄청나지만 그래도 이제 흑자로 계속 적자를 줄여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쿠팡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발전성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쿠팡 정도 되는 굴지의 회사가 이 우리나라 내에서만 이 인프라를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조금 작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적자폭을 줄이고 이제 흑자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큰 수준의 어떤 영업 이익을 내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물론 쿠팡이 이제 뭐 외국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늘릴 수는 있지만 네. 일단 우리나라 자체에도 인프라가 엄청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그죠. 쿠팡면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구축해 놓은 인프라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 이 시장 규모 자체가 네. 그 수준까지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큰 어떤 이익을 가져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플랫폼의 특징은,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막 얻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야금야금 빼먹는 그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장점이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예. 처음에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면서 큰 돈을 어쨌든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하지만은 요금에서 조금씩 이제 받아가는 거가 네. 그거가 2, 3년 되다 보면은 예. 그 받아가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사실 플랫폼의 특성이거든요. 예.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 흑자 전환하고 하면서 점점 그 흑자의 폭이 더 커지고 예. 그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예. 충분히 앞으로도 전망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단기간에 이것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막 포괄적으로 막 수익이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죠. 그 이커머스가 크긴 하는데 이커머스도 지금 쪼개먹기잖아요. 근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랑 쿠팡이랑 향후에 쿠팡이 더 앞서가겠다는 게 제 대표님 의견이시죠? 지금 이게 최근 통계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 네이버 쇼핑이 별로 안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예. 셀러 입장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훨씬 낫긴 한데. 예. 예, 그죠. 아무래도 쿠팡은 수수료도 높고 예. 또 그 하나의 조그마한 플랫폼 내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예. 근데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 샵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내 샵을 운영하면서 뭐 블로그 홍보라든지 SNS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 사람들이 많이 내 쇼핑몰로 유입을 시키고 네. 또 관심 고객들을 또 늘려 나감으로 해가지고 네. 몰 자체가 클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쿠팡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독립적인 걸로 운영하기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승자 독식 플랫폼이고 네. 쿠팡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님이 어떤 모멘텀의 계기로 아까 책을 쓰신 계기는 직장 생활하면서 블로그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계기로 처음에 사업을 하셨어요? 그냥 왜 그 직장이라는 안정적인 소득에서 사업이라는 건 불안전한 소득으로 이전을 하신 거잖아요. 예. 어떤 계기였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 예. 저도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사업을 한번 했다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신중하게 저도 그때는 어떤 사업 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그 카드사나 금융사나 이런 쪽에 프로모션 대행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아, 프로모션 대행이요? 예. 오. 그때 이제 같이 하셨던 동업자분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었는데 그때 카드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때 카드 미납액이 네.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네. 전 국민들이 막 카드 때문에 골문에 섰던 때가 있었어요. 혹시 그게 IMF 그때 IMF 그 이후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아, 이제 카드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프로모션 홍보 비용을 다 이제 삭감하고 네. 이런 시기였었죠. 네. 그런 시기가 2002년 정도? 2002년에서 2003년 정도 그 시점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월드컵 있었고 2002년 네. 월드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카드 대란이 한번 일어나면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 이제 이런 프로모션 하는 것들은 좀 힘들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쭉 이제 회사 생활 하다가 하면서 계속 이게 누군가가 이게 시키는지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인생에서 블로그를 시작한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요즘 분들은 유튜브를 하시죠. 예, 요즘 분들은 유튜브를 하시면서 이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유튜브가 없을 때니까 예, 블로그가 이제 그런 역할이었어요. 지금의 유튜브 같은 역할을 예. 그때는 블로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는 이제 뭐 깜냥이의 웹이점령 이야기라고 하면은 예. 그래도 파워블로거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주는 블로그. 예, 예. 많이 말아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예. 심지어는 이제 같은 회사에 있는 어떤 분이 컴퓨터에서 뭘 보고 있길래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 블로그를 봐요. 예. 근데 제가 뭐 블로그 운영한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여기 자료가 많아서 자주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고 하니까 저도 약간 이제 이 글을 쓰는 것이 좋으니까 예. 책을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예. 그 책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 내가 예.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예. 뭔가를 만들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뭐 쇼핑몰을 하거나 네. 투자로 쇼핑몰 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고 예. 뭐 도매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좀 희박할 때였고 네. 그래서 가장 쉽게 내가 창업할 수 있는 길은 일단은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나 나름의 어떤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1인 기업으로 자리를 먼저 잡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브랜딩 가지고 또 사업적으로 펼쳐가시는. 네. 예. 그리고 그때는 블로그 운영 대행이나 네. SNS 운영 대행이나 또 체험단 마케팅 같은 예. 온라인 마케팅을 또 많이 했었어요. 아, 예. 제가 그런 마케팅 대행사로도 사업을 많이 했었고 예. 그런 마케팅 대행 사업과 강의하고 칼럼 쓰고 또 이런 것들 같이 진행했었던 거죠. 아, 그리고 최근에 모두 홈까지. 네. 그죠? 예, 그렇게 진행하신 계획이네요. 그러면은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을 한번 잘 안 됐잖아요. 했던 예, 사업이. 예. 그때 어떤 뭐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떤 좀 배움, 통찰이라는 거 좀 그때 느끼셨어요? 사실 저는 사업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결혼한 다음에는 사업하지 마셔라. 아, 결혼하신 다음에, 예.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사실 힘들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었기 때문에 네. 마땅히 돈 들어갈 게 없었어요. 그냥 그냥 안 나가면 돼요. 집에 있고 그냥 혼자 밥 먹고 사는 건 그냥 밥 문제였고. 먹고 있고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제 여동생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여동생이 관리비도 내주고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때
결혼을 안 했었기 때문에 네.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버티면서 네. 했던 거지. 네. 내가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애 둘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힘듭니다 그때보다. 아, 매월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그 정도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때보다 사실 지금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결혼을 하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월 얼마 정도 벌 수 있을 정도를 만들어 놓고 네. 사업을 하셔라. 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이 프로모션 대행 같은 경우는 뭐 오다가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뭐 계약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게 자체가 아예 안 나오면은 그냥 매출이 0원인 거예요. 불안정한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사업을 시작하면 좀 나중에 가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든 아니면 학생이든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언제부터 해야겠다 딱 그런 게 아니고 차근차근히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전보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예. 많아지고. 그리고 정보들이 넘쳐나잖아요. 네,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예전에는 그런 정보들이 아예 없었어요. 네, 맞아요. 검색해도 안 나오고.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 이런 쪽에 정말 인사이트 높으신 분들이 좋은 정보들도 그냥 무료로 다 올려주시고 그런 것들만 다 들어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무료로 쇼핑몰도 개설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쇼핑몰 하나 개설하려고 하면은 뭐 도메인 몇백만 따고. 원이 돼, 네, 그죠. 그러고 서버 비용 들어가고. 카페집사가 무료라고는 해도 또 스킨 작업이란지 이런 것들 하려면은 또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 광고 비용 들어가고. 그죠. 예.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개인 사업자가 없더라도 일반 개인들도 개설을 해가지고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업자 없이도 가능하니까요. 스마트스토어 맨 처음에. 네.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조금씩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또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또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냥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도 정보들이 많지만 네. 그걸 내가 경험해 보아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그 정보만 받아가지고는 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뭐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예. 좋은 경험도 쌓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기 또 자산이 되니까 나중에 진짜 창업했을 때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 그러시면은 대표님이 향후에 왜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은 열정을 다할 수가 있잖아요. 향후에 하시려고 하시는 일의 목표점은 어떤 거예요? 우선은 지금 네. 현관중문 사업을 하고 네. 있으니까 네. 이 현관중문 지금은 중문만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좀 다양한 인테리어 상품들을 좀 널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신발장 시공이라든지 네. 붙박이장 시공이라든지 네. 싱크대 시공이라든지 이런 시공 상품들을 좀 늘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 플랫폼을 하나 구축을 했어요. 예. OK 시공이라고 하는 네. 인테리어 시공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 네.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예요. 네. 그런 시공 상품들을 좀 늘려서 네. 향후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인테리어 플랫폼으로 플랫폼 사업이요? OK 시공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좀 키우는 쪽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마중물에서 유튜버 하는 건 저희가 좀 팁 드릴게요. 네, 같이 좀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자유롭게 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그래도 사업을 준비하시고 사업을 하신 대표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따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 하다 보면 지겹고 힘들잖아요. 하기도 싫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업을 하고 싶어지고, 예. 그런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뭔가 좀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보들이 워낙 넘쳐나니까 그 정보들을 좀 잘 캐치해가지고 내가 당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바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좀 자영업자 같은 느낌이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이고, 여기 이 플랫폼 노믹스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플랫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플랫폼 구축을 해서 그거를 키워나가는 사업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럼 이제 좀 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해보니까 혼자 해가지고 이 플랫폼 이런 것들을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운영해서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가 다 하려고 하는 좀 성향이 있어요. 그것도 저도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 좀 이렇게 플랫폼 구축하고 좀 크게 좀 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분명히 창업팀 같은 팀을 좀 꾸려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정 부분에 자금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 자금 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벌면서 버는 거 가지고 계속 투자하면서 또 생활비로 쓰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결국에는 초기에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그리고 팀도 가지고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분명히 전략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자영업 형식으로 소상공인 형식으로 하신다고 한다면은 준비를 좀 많이 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 구축하는 좀 큰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창업팀도 꾸리고 또 자금적인 것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초기에는 매출에 연연하지 않고, 초기에는 매출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때까지는 매출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플랫폼 노믹스 시대에 그 대표님이 하시는 플랫폼 응원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